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노일상입니다. 나만지금 노잼일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너무 길어서 좀 더 줄여서 나노일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찍게 된 배경은 원래도 얼굴을 드러냈지만 일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생각보다 제 일상 너무 단조로워졌기 때문에 영상을 뭘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회사 집 하는 거를 여러분들 궁금해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잘 지내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또 많은 일을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지금의 제 근황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은 최근에 굿트위터 X에서 영미권 여성들 중심으로 사비운동에 대해서 좋은 운동 방식이다라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영미권에서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오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저도 놀랐고, 네. 사실 이게 아시아의 특이한 현상이라고만 다들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본인의 문화권에서도 적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떤 가부장제에 대한 연결된 그런 느낌으로 느끼신 거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또 많이 보수화되면서 전 세계가 여성 인권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따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뭐, 인터뷰를 제가 받았을 때는 좀 기분 나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좋게 나갔고,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을 안 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사비운동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비운동을 말씀을 드리면은 안일 B자를 써가지고 하지 않기로 한 운동을 하는 거고요. 네 가지 항목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성과의 연애를 하지 않고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비혼 비출산은 어떤 남성을 만나지 않겠다 라는 어떤 사회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연애까지 안 한다는 거는 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에도 연애의 방식에서도 가부장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남성을 보이콧한다는 것이 가장 중점인 운동이기 때문에 연애 또한 하지 않는 것이 남성을 보이콧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단은 이 사비운동이 처음에 제한이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후기도 남기고, 뭐 코르셋에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어요. 코르셋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내적 코르셋과 외적 코르셋. 네, 외적 코르셋은 지금 외모처럼 어떤 여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자답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탈피하는 그런 것들이었고, 뭐 예를 들면 치마 입고 화장하고 머리 기르고 뭐 렌즈 끼고 등등등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여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었고, 내적 코르셋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배려라던가 도덕심이라던가, 뭔가 여성이기 때문에 완벽주의 같은 것도, 저는 사실 사회 구조적인 것 때문에 완벽주의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여성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여성들에게 굉장히 안 좋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적 코르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영상도 찍고, 그리고 또 저도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탈코르셋 얘기도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많이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기르면 예쁠 텐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로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어쨌든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고, 인터뷰를 받게 된 거는 처음에 이 운동이 제한되고 사람들이 많이 실천을 하고 있을 때 외신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BBC부터 해가지고 많이 인터뷰를 찾고 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외신에서는 좀 한국 기사도 그렇지만 기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잖아요. 대결 구도를 만들고 페미니스트들을 악마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받았을 때 신문사 먼저 검색하고 그 다음에 성향을 좀 파악한 뒤에 그러면 인터뷰지를 달라라고 했어요. 질문은 되게 단순해요. 3가지였는데 사비운동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사비운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을 해달라,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 이렇게 3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인터뷰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섭외가 들어간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도 막상 만나면 다른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또 저한테 명동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명동 오케이,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촬영 기사님이 진짜 이만한 그 방송용 카메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사진을 얼마나 찍어 가시려고 이렇게 큰 카메라를 들고 명동을 걷게 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질문들이 정말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너무 분명했어요. 일단 사비운동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냥 제가 똑같이 말했죠. 구조적인 성차별로 인해서 가부장제가 있고 가부장제를 균열내기 위한 운동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기자는 개인적인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과거 연애가 어땠는지, 성범죄에 대한 것들, 그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운동을 하게 됐는지라는 질문이 아까 그런 목적인 것 같아서 일부러 불법 촬영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막 지나가면서 탈코르셋 얘기도 하고, 탈코르셋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눈앞에 있는 이 명동에 화장품 가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 수많은 화장품 가게 중에서 딱 하나 딱 꼭 집으면서 이 화장품 가게를 가는 사람들 보면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질문이 아주 맵더라고요. 너무 짜증났어요, 그 질문들이.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길래 나는 별 생각이 없다. 나는 이 화장을 안 하고 머리 안 기르고 그냥 나의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 화장을 하고 어떤 연애를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공격적으로 말을 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되게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질문만 한 3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하겠죠. 할 사람은 하는 거죠. 나는 안 하는 것 뿐이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남성을 보이콧하는 어떤 행동들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나는 그 사람들 대표하지도 않고 이 질문을 하는 의도 자체를 모르겠다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사진을 열심히 찍더라고요. 그 대신에 사진을 진짜 10컷 이상 찍고, 저 예전 사진도 가져오라고 했었어요.
예전 사진 보여주면서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셨죠. 총 5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막 했는데 구조적인 거 말고 너의 개인적인 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 얘기하면은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기사 나오는 방향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이 불법 촬영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사비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격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보고 있다라고 어떤 이게 짜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놀랍다. 질문지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 질문을 떠올리면 언짢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용당했다라는 기분이 아주 컸죠. 어쨌든 시일이 좀 걸리더라고요.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났을 때 기사가 나왔어요. 제 이름은 물론 가명 처리가 되었지만 제 얼굴을 이렇게 대박만하게 올려놓고 다른 분을 또 섭외를 해서 또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냥 다들 기사 보고 인터뷰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보다 잘하신 분도 많고요. 저는 어떤 한 그룹을 대표하지는 않으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있죠. 외국에서는 이 사비 운동이 새롭고 또 할만한 운동이고 이 운동으로 어떤 균열을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정말 한국 사회가 그만큼의 결과물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생각인 것 같아요. 출생률 0.68명 때는 정말 말을 다 한 거죠. 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여성들이 왜 혼자 사는 걸 선택을 할까라는 질문이 들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한국 사회에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잖아, 여성들한테. 평소라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도 하고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이게 또 정책적으로 물론 그 남성의 어떤 안타까움? 이런 쪽으로 또 많이 정책이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성차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서 사비운동이 영향이 아주 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비운동 때문이 아니라 집값 때문이다, 다른 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덜어 있는데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집값이 천년부지로 올랐을 때도 결혼한 사람은 예전에는 결혼을 또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남자가 없어도 혼자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사회고 또 비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비혼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저는 그 공동체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 운동이 장기성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능력이 있으면은 결혼 안 할 수 있지, 혼자 살 수 있지라고 말하는데 능력이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야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비혼을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은 어떤 상처가 있어서 혹은 그냥 그런 성격이라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살 수도 있지가 전 디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여성들이 좀 더 잘 사는 모습이 많이 보여줘야 되고 공동체를 꾸려서 잘 지내보는 것들, 어떤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사회가 같이 살아가되 어떤 비혼 여성들끼리의 끈끈한 연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사비운동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비운동을 유지를 한 거는 사비운동을 같이
같이 계속 실천을 해나가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구심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운동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여성 인권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 사비운동 유지하면서 또 여성들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고요. 그 방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굉장히 크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한다면은 말로 먹고 사는 거, 상담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지만 어쨌든 상담도 전통 상담이 굉장히 진단적이고 여성에 대해서 좀 더 병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성의 탓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보고 여성들이 약간 구심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